우리 부양가족 명세만 가지고 5점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를 좀 먼저 볼게요. 자, 교재 514페이지로 가셔서 514페이지 세 문제만 있으니까 제가 말로 어딘지 설명드릴게요. 자, 514페이지 자, 컴퓨터 회사는 274번 274번 여기 사원 등록하고 뭐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이거는 원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따로 저장 안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그냥 입력한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274번 자, 문제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한마음을 사원 등록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일단 다 입력하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는 그리고 기본문제 대상이 되면 조건 쓰고 아니면 부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냄새 맡을 건 일단 냄새보다 체크해야 될 건 여성 근로자라고 했죠. 그럼 부여자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부여자 공제 대상에서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데 소득금액 되기 전 1900과 2900이면 일단 조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있네요. 올해 죽었네. 딱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배우자 있죠. 그러면 부여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부여자 공제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되는 가는 그 기본직 대상 유무를 보면 자, 배우자는 올해 사망했지만 일용 근로소득이 있어요.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랬죠. 그럼 소득 없는 거니까 소득 금액이 없는 거니까 나이 상관없어서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죠. 배우자는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자, 유지인 어머니는 미국에 거주하세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겠죠.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국 거주잖아. 그죠? 그럼 복권 당첨 소득은 사실 분리과세죠. 무조건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라서 소득에는 문제 없으셨는데 뭐 연세도 많으시지만 미국에 생계를 같이 안 해서 안 되는 거고 다음 김성규는 딸은 일본 유학 중 직계비속은 동거 유무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상관없고 소득 없어요. 그럼 딸은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아들은 동거하고 있고 소득 없고 나이 보니까 아들도 문제 없겠네요. 다음 한다정 언니는 일단 같이 살고 있고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그럼 딱 100만 원이니까 되죠. 100만 원 이하예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소득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69년생이면 나이가 몇이죠? 51. 20년도면 그죠? 그래서 안 되겠죠. 나이 어떻게든 20세 넘었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60세 안 넘었다는 것까지도 알겠죠. 그럼 나이 때문에 언니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20세가 넘어서 장애가 없으면 나이에서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가 있어야지만 일반적으로 기본문제는 되겠죠. 형제자매들 나오는 거는.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105번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를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써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사원 등록을 자, 코드번호 105번 한마음 주민등록번호 본인 거 73063024345567 입사를 문제 왼쪽에 문제 있죠. 2019년 4월 1일 그 외에는
뭐 특이한 정보 여기에 쓸 건 없어요. 뭐 사무직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본인에 대해서 방금 부녀자 공제됐죠. 1번 체크 꼭 해주고, 다음 이제 배우자 3번 김태우. 자, 주민등록번호 올해까지는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유지인 어머니는 1번 유지인 내국인 어머니는 소득이 아닌 동거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미국 거주라서 부면 뒤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기본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4번 딸 김성유. 딸은 별 문제 없고. 다음 또 4번 아들 김호식. 김호식도 별 문제 없고. 다음 6번 언니 한다정.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소득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5점짜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때 뭐 이런 거 한 개씩 놓치죠. 너무 슬퍼하지 마요. 막 1점 아니면 0점 몇 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빠뜨렸어요. 막 슬퍼할 그 정도 아니죠. 그죠? 이거 한 개당 점수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득세법 쪽은 걱정 안 한다는 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입력하거든. 그래서 반점 이상은 100%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만점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하나 더 해볼, 두 개 더 있으니까 두 개 더 해봅시다. 자, 587페이지. 587페이지. 회사는 281번. 이번엔 도봉산업으로 선택해야겠네요. 587페이지 281번 도봉산업. 자, 1번.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일단 다 입력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아래쪽 판단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본인은 뭐 세대주고 특이사항이 없고 남자고, 배우자는 오연지고 복권 당첨금이 1억이 있어요. 자, 그럼 되나요? 기본문제 되죠. 복권 당첨금은 얘는 우리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되죠. 다음 본인의 어머니 박순래, 총급여 300만원, 양도소득 금액 20만원이에요. 자, 그럼 기본문제가 될까요?
어머니. 자, 이게 제가 기억하자고 했던 이거죠. 우리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중 다 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 70%를 적용한다. 그럼 우리 근로소득에다가 뭐 비과세, 분리과세,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건데 지금 이 근로소득이 총급여죠. 그러면 300만 원이고 비과세 없고 분리과세 없고 자 근로소득공제 300만 원에 70%면 210만 원이고 그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 되겠죠. 자, 하나 맞추니까 잘 느낌이 안 오나?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면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근로소득금의 양도소득 금액을 하면 총 소득 금액이 될 건데 90만 원과 10만 원을 더하니까 아니 10이 아니죠. 20만 원을 더하니까 110만 원이 되어서 100만 원을 초과했죠. 총 소득 금액이 우린 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는 종합소득 금액하고 퇴직소득 금액하고 양도소득 금액 합쳐서 100만 원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셔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고 자 동생은 80년생인데 장애가 있으면 나이는 무너뜨렸지만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있죠. 그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동생은 안 되죠. 뭐 내년에는 딴 소득을 따로 안 가진다면 뭐 퇴직금이 한 번 받는 거니까 내년엔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올해는 안 되는 거고 다음 자녀 신하름은 일용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럼 소득 없고 나이는 딱 20세네요. 00년생 밀레니엄.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자녀 심부름은 올해 태어났네요. 20년생. 20살 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둘째죠. 얘가 첫째니까 둘째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사원 등록하라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생산직 직원이니까 생산직 체크 해도 되고 뭐 기본 입력사항 생략해 냈으니까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뭐 더 이상 정보는 없죠. 그럼 사원 등록에 가서 201번 신나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사일자 2020년 8월 1일 뭐 생산지 체크할 거면 체크하더라도 뭐 비과세 이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체크한다면 하겠죠. 다음 이제 부양가족으로 가서 본인에 대해서 특이한 거 없었어요. 근데 세대주 적혀 있는데 눈에 가서 괜히 신경 쓰인다면 얘 체크 얘 클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원이라고 하면 바꿔주는 거. 근데 뭐 세대주니까 뭐 손댈 거 없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배우자 3번 오연지
770320-2951-351. 배우자는 소득 금액은 없으니까 되고. 다음 본인의 어머니 1번 박순래 5012282346-418. 어머니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셔서 110만 원이셔서 100만 원 넘어서 안 되고. 다음 동생 6번 신기해 동생도 뭐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 퇴직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든 부고. 장애가 있어도 여기에서 부면 장애인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되면 뒤는 끝. 부면 뒤에는 끝인 거예요. 자, 다음 4번 신하름 뭐 자녀들은 다 되는 거였죠. 00050841451118 일용 근로소득 금액 문제 없고. 자, 다음 심보름 출산 입양에서 둘째라고 체크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입력이 끝났네요. 자, 다음 이번엔 614페이지로 갑시다. (614) 284번 284번에서 교재 614페이지.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를 사원 등록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단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문제 여부에 프로 표시할 것. 그럼 이번에도 여성 근로자 분유자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김미소 본인이 연간 청구벼가 2,850 3천만원 소득 금액이니까 4천 초반까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 없고. 그럼 그 분유자 문제 되고. 자,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네요. 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어갔기 때문에 배우자는 안 되고. 다음 김성호 본인의 아버지는 일단 영국 거주 끝났죠. 어머니도 아래 같이 함께 계시겠지. 영국 거주. 옆을 봐도 뭐 요양 목적이다 아니면 주거 형평상, 일단 영국 거주가 말이 안 되죠. 무슨 주거 형평상 영국 가 있어. 자, 영국 하니까 생각나네. 여러분들 임재범 영국식 발음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어요. 정말 영국 사람 같아요. 영국 촌 사람 말투가 딱 그대로예요. 영국 사람도 외국 사람인 줄 몰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걔. 자, 죄송해요. 딴소리 했어요. 자, 박예슬 볼게요. 자, 딸은 미국 유학 상관없죠. 뭐 소득 없고 나이가 뭐 17살이니까 될 거고. 다음 박오식 아들은 내국인이고
소득 없고 뭐 동거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특별한 거 없네요. 11살. 자, 둘은 되고 이미정 언니는 퇴직 소득 금액 100만 원은 문제 없지만 나이가 74년생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이번에도 우리는 사원 등록 105번으로 하고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05번 김미소 입사는 2020년 6월 1일. 그리고 여기 기본사항에서는 더 이상 특이점이 없으니까 입사일만 쓰고,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서 본인 부녀자 되고, 본인 부녀자. 다음 3번 박재민 700420-143-4567.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다음 본인의 아버지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소 김송호 영국 거주 때문에 아버지 안 되고, 또 똑같이 1번 어머니 유미영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영국에. 다음 딸 4번 직계비속 박예슬 또 4번 딸 박호식 언니 나이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일단 기본 체크가 되죠. 그럼 우리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부양가족 명세하는 문제 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문제 수가 작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다음 10점짜리 문제들이 연말정산 입력도 시키면서 사원 등록도 같이 막 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지금 3개밖에 없는 거지. 이건 연말정산 이제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면 얘도 계속 할 거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연말정산에도 적용이 될 거고, 원래 지금 이게 3개밖에 없는 게 이 5점짜리가 원래 급여자료 입력이 주로 나오는 문제 위치예요. 이제 월급 주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이 비과세 공부했었잖아.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있는 책 전체에서 3개 빼고 나머지 회차는 전부 다 급여자료 입력이 있어요. 기출문제가.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487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는 건데, 자, 우리 이 책에 있는 예제는 급여 주는 거는 문제가 너무 안 좋아요. 못 써요. 하지만 월급은 줘야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메뉴를 입력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뒤에 한 12개 회차 연습할 거니까 오늘은 월급 주다가 자고 헤어질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많으니까
얘는 그냥 메뉴 구경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만 작성을 해 놓을 거니까 절대 집에서 이거 가지고 복습하지 마세요. 그럼 이번엔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회사 3005번 가야 되죠. 3005번.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먼저 이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안을 먼저 보면 귀속을 1월 1 엔터 01을 나오고 1월 31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월 31일이라고 치면 자, 이 급여 명세서의 내역들이 보이는데 자, 이 왼쪽은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거에 대한 정보고 이걸 수당 내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은 이제 급여 주면서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말하면서 떼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공제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급여 항목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면서 과세 비과세로 만들어 주는 것과 그리고 공제 항목에서도 혹시 추가 사항이 있다면 우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거 청산 안 한다든지 회사에 돈 빌려 써가지고 대출금 간다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주차비라든지 뭐 상조회비라든지 이런 것들 거둘 거예요. 그럼 그거 빼고 줄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문제의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칸이 그 메뉴가 여기 F4번 수당 공제예요. 자, 저기 수당 공제.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이렇게 날짜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얘가 눌러지는데 스마트A 프로그램은 이렇게 날짜가 입력된 상태에서는 안 눌러져요. 입력된 상태에 안 눌러진다는 건 스마트A 프로그램은 여기 날짜를 한번 클릭하면 얘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얘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K랩은 뭐 둘 다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자, 어떻게든 수당 공제 들어가시면 자, 위쪽은 수당 등록, 이 왼쪽 방금 입력되던 거, 또 이 아래쪽은 우리 오른쪽에 공제 항목들을 이제 아래에 추가로 더 만들게 될 거예요. 자, 만들 건데 자, 지금 코드 번호가 1000번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먼저 이 세팅되어 있는 이 값들은 지울 수는 없어요. 수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다 비과세다도 수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걸 사용을 안 할 거면 여기 사용 여부에서 불하고 체크를 하고 아래 새롭게 과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식대를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밥도 주고 식대 주니까 과세겠죠. 그러면 이걸 과세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용 안 한다라고 하고 아래 빈칸에 1번 과세를 누르고 식대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유형의 급여라는 건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날짜 가서 이거 하나만 쳐보면 지금 식대에 내가 15만원이라고 치면 아래쪽에 보시면 과세에 15만원이 다 들어가죠. 그죠? 방금 우리 과세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지워버리고 다시 수당 공제로 가서 이번에 얘를 부라고 하고 비과세를 여라고 하면 아니다, 그냥 둘 다 여라고 해볼게요. 그럼 둘 다 여라, 비과세도 여라고 열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둘 다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방금 우리가 과세로 만든 거 15만원 쓰면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고 비과세로 만든 거는 여기 식대에 위에 쪽 있는 식대에 15만원이라고 쓰시면 10만원은 비과세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을 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거는 수정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 쓸 거다 안 쓸 거다 판단하고 안 쓸 거면 새롭게 만들어 주는 방식이고 없는 건 아예 추가를 할 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수당 공제에서 이제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비과세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 비과세. 그 외 나머지는 비과세 없으니까 그럼 과세 대상은 그냥 급여라고만 나오면 끝인데 비과세는 꼭 비과세 코드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왼쪽은 급여 명세서에 보여줄 글자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수당 주는 걸 꼭 유아수당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에서는. 근데 명목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과세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비과세는 2번 비과세라 선택하시고 수당명에서 F2번 누르셔서 보면 자, 이러면 육아수당이면 육아수까지 치면 육아수당이 나올 거예요. 그죠? 또 연구비면 연구라고 치면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나오죠. 또 직무발명 보상금이다. 발명한다고 발치면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원 보이죠? 다음 또 보면 국외 근로 그러면 국외는 100만원 300만원짜리 보이죠? 그러면 100만원짜리 우리 선택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는 비과세 종류들이 꽤 많죠. 뭐 자가운전 보조금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에 적혀 있으면 비과세, 안 적혀 있으면 과세.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적혀 있으면 과세. 그리고 혹시 이론 시험에서 비과세 한도 물어본다면 여기 들어와서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확인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공제가 있는데 공제 있는데 공제 보기 전에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고 야간 근로수당이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기 과세다 비과세를 여기에서 선택하는데 자, 야간 근로수당을 보면 자, 우리 이 앞에 기본 예제에서 김상고는 우리 연장근로 비과세 아니었죠. 그러니까 100만원 하면은 여기 아래 과세에 100만원 되죠. 그런데 찰스가 비과세로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럼 여기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비과세에 100만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한도가 살아있겠죠. 240까지지만 그래서 이건 야간 근로수당하고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은 비과세를 사원 등록에서 설정해서 여기에 반영하는 거지 과세로 우리 연장근로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원 등록이 체크 안 되면 과세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 공제 등록 쪽에 보면 자, 공제 등록의 학자금 상환은 사원 등록의 추가 사항에서 학자금 대출 그게 체크된 사람만 보이고 아니면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가불을 냈었어요. 그럼 가불금이죠. 그럼 가불금은 뭐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기타를 선택하고 또 우리 건강보험료 정산 이거 나오면 F2번에 건강보험료 정산. 날씨가 아침 춥더니 더워졌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제 항목에도 우리가 대출금 갖는 거면 대출, 기부금이면 기부금, 그 외 나머지는 또 기타, 그리고 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공보험료, 그리고 끝에 연말정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 지금 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1월 1일부터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득을
과세관청은 올해 1월 1일 날 모르죠. 그래서 전년도 걸로 그냥 계속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갔다가 부과를 했다가 받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6월 달에 이 사람의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세금을 계산했는데 얘가 더 많이 나오면 납부하는 거고, 세금의 건강보험을 만약에 더 작게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러면 도로 환급해 주는 게 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에 맞춰서 4대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정해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 이미 떼놨으니까 차이가 나면 조정해 주는 게 건강보험료 정산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뭐 밑도 끝도 없이 684페이지에 식대나 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으면 여기에 항목 여라고 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그렇다는 전제로 얘가 문제가 돼 있으니까,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 비과세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급, 자가운전, 연장 야간근로,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 월차수당. 자, 이 순서대로 먼저 좀 만들게요. 나중에 찾을 때 얘가 좀 편해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자, 여기에 첫 번째가 기본급이고 두 번째가 자가운전이죠.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 자, 이 위로 옮기는 거 아래로 옮기는 거는 이거예요. 이 칸에서는 공제는 뭐 당연히 여기 아래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저는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쭉 옮겼어요. 다음 연장 야간근로. 그럼 야간근로 수당을 이제 다시 위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다음 상여금, 상여가 있고, 다음 직책수당이 있고, 다음 식대인데 식대 비과세로 쓸 거니까 얘 지우고, 과세 앞에 만들어 놓던 거 있으신 분은 지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직책수당 위에 식대고 월차수당은 그냥 급여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확인 누르시고, 그럼 우리 1월 31일 날, 잠시만요. 수능문제 가서 얘 한번 위치 바꾸세요. 위아래로. 건강보험을 아래로 위로 올리고 국민연금을 아래로 내리게. 얘 둘이 위치 바꾼 거예요. 이거 눌러가지고. 그래야 입력하기 편해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많은 4명에 대한 월급 주는 일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1명, 어쩌다 간혹 2명.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자, 이제 김상호 씨부터 쭉 쓰는데, 자, 1월 달만 쓰세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1월 달만. 1월 달만 해서 지금 우리 487페이지의 금액 보고 얘만 쭉 입력하세요.
입력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시험 문제 아니에요. 오늘만 하고 잊으시면 돼요. 차수 어차수 안 썼어요? 그렇네. 고마워요. 저 밥 쓰다가 졸렸어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왜 졸리지? 자, 그럼 자 이건 시험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월급을 줘놔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 때 이런 기능 절대 안 써요. 자, 지급일자 클릭하시고 위에 지급일자 예 클릭하시고 자 아래 보시면 다중복사라고 있죠. 자 다중복사 클릭하고 귀속 1월부터 3월 당월 지급 죄송해요. 왜 1월부터 3월이라 했지? 1월부터 12월 당월 지급. 자, 이렇게 만드시고 방금 수정씨 표정이 안 좋아서 알았어. 왜 3월이지? 하는 표정이었어. 자, 하셨죠? 이렇게 만드셨나요? 만드신 분은 복사 예. 복사 예 누르시면 12월 달까지 이제 월급이 쭉쭉 올라가죠. 자, 우리 썼듯이 다음 달로 넘기면서 계속하면 귀찮으니까 뺀 건데. 자, 우리 다음 489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면 4월, 7월, 12월이 상여금이 있어요. 지금 이거 상여금이 여기 200, 뭐 180, 160, 140 있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금액이 틀리게 나와서 괜히 꼬여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상여금만 더 넣을게요. 상여금만. 그러면 여기에 4월 달로 가세요. 예, 종료 누르고 4월 30일로. 자, 우리가 지금 상여를 비워놓으니까 급여라고 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을 200만 원이라고 쓰면 급상여로 바뀌어요. 또 상여금만 있으면 상여라고만 떠 있어요. 둘 다 쓰면 급상여고. 자,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스마트이는 급여만 주면 급여로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고 상여금까지 같이 주면 급상여로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고 상여금은 상여금만 선택하고 들어가는데 얘는 쓰면 같이 뜨고 아니면 안 뜨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 200만 원 쓰고 장종민 씨는 180만 원, 남충길 씨는 160만 원, 찰스는 140만 원. 나머지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쓰고. 이 사람 월급 줘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줄 거건 뒤에서. 그 세금 계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라서 급여를 안 줘놓으면 세금 계산을 못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위에 지급일자로 가서 다시 위에 지급일자로 가서 자, 이번 다중복사 아니고 왼쪽에 그냥 복사. 지금 여기 4월달에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 4월달에 월급 더 줬죠 우리가. 여기에서 복사 클릭하시면 귀속을 몇 월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7월 31일로 하셔야 돼. 30일로 하시면 안 돼요. 7월 31일. 그리고 확인하시면 기존 거 지우고 다시 덮어 쓴다고 창이 뜰 거예요. 확인 누르면 처리하시겠습니까? 얘의 기본 거 삭제 후 복사하겠냐? 얘라고 하면 7월달로 복사가 됐죠. 또 똑같이 지금 7월달 거 얘 4월이든 7월이든 커서 놓고 12월달도 한 번 더 복사해서 12월 31일 그리고 복사. 이렇게 하고
종료하면 이제 기본 예제 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둔 거예요. 데이터만.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의 방금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부터 전부 다 금액이 반영이 돼요. 월급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넣어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뒤에 급여 자료 입력 있는 거 쭉 계속 급여 자료 입력만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